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서제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서도 세계 최고의 명의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병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병입니다. 450년 전 조선의 최고 천재 퇴계 이황 선생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약골로 살았지만 70세까지 장수한 그 비밀 수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좋은 거 가져왔어요. 제가 이 채널에서 수백 가지 건강법을 소개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 어딘가가 불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영상이니까 마음속으로만. 허리가 아프거나 자꾸 피로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별 이상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한지 아시잖아요. 몸은 분명히 힘든데 수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암도 잡고 심장도 고치고 뇌수술도 하잖아요. 근데요, 현대의학이 여전히 잘 못 다루는 게 있어요.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위장을 망가뜨리고 분노가 간을 공격하고 걱정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 이건 현대의학도 솔직히 완전히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근데 퇴계 이황 선생은 450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습니다. 아, 퇴계 이황이요?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분 아닌가요? 맞아요.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시는 그 퇴계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 계신 학자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분은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자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건강을 연구한 치열한 건강 관리자였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허약했습니다. 소화기도 약하고 폐도 약하고 신경도 예민하고 요즘으로 치면 종합병원 단골 고객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약골로 태어난 분이 70세까지 사셨어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비결이 담긴 책이 바로 활인신방이에요. 직역하면 마음을 살려서 사람을 살리는 처방전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오늘 저는 이 활인신방의 핵심을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세척하는 처방중화탕, 두 번째는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호흡법 육자결, 세 번째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몸 수련법 도인법입니다. 20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이 생길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활인신방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그냥 역사 공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배경을 알아야 나중에 나오는 실천법이 훨씬 가슴 깊이 와닿거든요.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 중기를 살았던 분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이분의 일기와 편지를 보면요. 거의 매일 몸이 어딘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가 아프다, 두통이 심하다, 잠을 못 잔다, 기운이 없다. 현대인의 일기장처럼 읽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내 몸이 이러는 걸까? 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선생님은 유교 경전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동양의학 서적인 황제내경, 도교의 양생법, 불교의 명상법까지 두루두루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만 뽑아서 자기 몸에 직접 적용해 보셨죠. 그 결과물을 정리한 게 바로 활인신방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책이 처음엔 선생님 본인을 위한 건강일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기록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활인신방의 핵심 철학이 뭐냐고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마음이 병의 근원이고 마음이 약의 근원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심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고 만성 불안이 염증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걸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이미 450년 전에 그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활인신방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약은 그 다음이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지 당시 시대적 맥락을 생각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조선시대엔 병이 생기면 귀신 탓, 하늘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재를 다려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분은 잠깐 병의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 원인은 바로 내 마음이야 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의 기록을 보면 과도한 공부로 눈이 침침해지면 눈 마사지를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어나서 전신을 두드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활인신방의 실천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법을 공부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아, 저 동작 좋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봐야지. 그러고는 절대 안 하시죠. 왜냐면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활인신방은 그게 아니에요. 퇴계 선생님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건 일상에서의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멋진 건강 리트릿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오늘부터 이것만큼은 매일 해보겠다. 그게 뭔지는 영상 끝나면 여러분이 직접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활인신방의 첫 번째 처방, 중화탕입니다. 중화탕. 탕이면 뭔가를 끓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건 물에 약재를 끓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끓이는 처방전이에요. 퇴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은 약방에서 파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 중화탕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고요? 선생님은 10가지 마음의 재료를 제시하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5가지를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사무사, 즉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어제 했던 실수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걱정,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을 도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기가 흩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몸이 병든다. 여기서 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생각이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실천법이 뭐냐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거죠. 생각은 원래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재료는 저력, 즉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욕심.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퇴계 선생님은 욕심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과도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 남들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는 욕심. 이게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지 아시죠? SNS 보면 남들은 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번듯한 집에서 살고 나는 왜 이러나 싶고 그 비교심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느껴라. 요즘 말로 하면 감사일기, 마음 챙김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450년 전에 이미 이 개념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재료는 인내, 즉 참는 힘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억누르는 인내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내는 달라요.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인정하되 그 감정이 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이 감정이 잠시 지나가게 두자. 이게 처음엔 쉽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면요. 감정의 파도가 와도 거기에 익사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 재료는 청심, 즉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설명하면 마음속 잡동사니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집도 안 치우면 먼지가 쌓이듯이 마음도 안 청소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요. 후회, 원망, 질투, 두려움. 이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나중엔 아주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되죠. 퇴계 선생님은 청심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추천하셨어요. 하나는 고요히 앉아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나 지금 어떤 상태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고 있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 청소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화기, 즉 밝고 온화한 기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퇴계 선생님은 분노, 슬픔, 두려움이 지나치면 오장육부가 상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만성 분노는 간 기능을 해치고 과도한 두려움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지속적인 슬픔은 폐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웃긴 영상을 보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든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이게 건강관리예요. 퇴계 선생님이 직접 처방해 주신 건강법이에요.
자, 중화탕 정리해 볼게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밝은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 이 5가지가 퇴계 선생님이 처방하신 마음의 보약입니다. 약방에서 살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2번째 처방입니다. 육자결 6글자로 이루어진 호흡법이에요. 잠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숨 쉬고 계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깨가 올라가고 있나요? 숨이 얕게 쉬어지고 있나요? 배는 움직이고 있나요? 대부분의 현대인이 아주 얕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얕아지죠. 이 얕은 호흡이 쌓이면 몸의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자율신경계가 교란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은 이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육자결은 원래 중국의 도교 양생법에서 온 건데요. 퇴계 선생님이 이걸 연구해서 활인신방에 포함시키셨어요. 6가지 소리를 내면서 숨을 내쉬는 건데 각각의 소리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를 자극하고 독소를 배출시킨다는 원리입니다. 6가지 소리는 이렇습니다. 허, 후, 휘, 취, 스, 시. 각각 심장, 비장과 위, 폐, 신장, 간, 삼초라는 몸의 부위와 연결됩니다. 삼초는 현대의학 개념으로는 없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전신의 기순환을 담당하는 기능 개념이에요. 오늘은 이 6가지 중에서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3가지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허호흡입니다. 심장을 위한 호흡이에요. 입을 살짝 벌리고 배에서부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다음 내쉬면서 허라는 소리를 냅니다. 정확하게는 성대가 울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처럼 내는 거예요. 입안에서 허하는 느낌. 이 호흡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릴 때 효과적이에요. 5번에서 7번 반복해 보세요. 2번째, 후 호흡입니다. 소화기계를 위한 호흡이에요. 이번엔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입술 사이로 후하고 내쉽니다. 마치 뜨거운 국을 식히듯이요. 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해보세요. 이걸 식사 전에 5번만 해도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왜냐면 이 호흡이 소화기계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밥 먹기 전에 긴장하거나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3번째, 스 호흡입니다. 간을 위한 호흡이에요. 치아 사이로 쓰하는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마치 타이어에서 바람이 새는 소리처럼요. 이때 눈을 살짝 크게 뜨면 더 효과적이에요. 현대인은 술, 약물, 가공식품, 환경오염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화를 많이 참아도 간이 상해요. 이 스 호흡이 간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육자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같이 따라 해보세요. 먼저 등을 똑바로 세우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어깨를 한번 뒤로 돌려서 펴주시고요. 코로 크게 들이쉬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 허하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코로 들이쉬고 허 내쉽니다. 어떠세요? 뭔가 가슴이 조금 트이는 느낌 있으세요?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숨을 안 쉬니까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5분만 해도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3주 정도 꾸준히 하면요.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 질이 좋아지고 소화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어요. 퇴계 선생님이 이 육자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걸 하셨다고 해요. 밥 먹기 전에, 책 읽기 전에 이 호흡부터 하셨어요. 왜냐고요?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건 칼을 갈지 않고 나무를 베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핸드폰 보기 전에 육자결 3가지 호흡만 해보세요. 5분도 안 걸려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처방 도인법입니다. 이건 몸을 직접 움직이는 수련법이에요. 도인법의 도는 이끈다는 뜻이고 이는 느린다는 뜻이에요. 즉, 기혈을 이끌어 몸 구석구석에 흐르게 하고 굳어진 몸을 느려서 유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 언어로 하면 스트레칭과 자가 마사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퇴계 선생님은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목과 어깨가 굳고 눈이 피로하고 등이 뻐근해지죠. 이 도인법은 그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선생님이 직접 고안하고 실천하신 동작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동작 하나, 머리와 눈 자극하기입니다. 먼저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손바닥으로 눈을 살짝 덮어서 따뜻한 기운을 눈에 전달합니다. 10초 정도 그 상태로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엔 손가락 끝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앞에서 뒤로, 양옆으로. 두피에 자극을 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걸 명천고, 즉 하늘의 북을 친다고 표현하셨어요. 시각적으로 와닿는 표현이죠? 동작 둘, 이 맞부딪히기입니다.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 있는데요. 퇴계 선생님이 강조하신 동작이에요. 입을 다문 채로 윗니와 아랫니를 36번 살짝 맞부딪힙니다. 딸깍딸깍 소리 나대요. 이게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침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다고 하셨어요. 현대 연구에서도 침에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가득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침이 잘 분비되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동작 셋, 귀 마사지입니다. 귀 전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당겼다가 놓기를 반복합니다. 귀 위쪽을 위로 당기고 귓불을 아래로 당기고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앞으로 접었다가 펴기도 합니다. 귀에는 전신의 경혈이 집중되어 있어요. 귀 마사지가 전신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현대 이침요법의 기반이기도 해요. 퇴계 선생님은 귀가 신장과 연결된 곳이라고 하셨는데 현대의학적으로도 귀와 자율신경계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동작 넷, 전신 두드리기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거나 앉은 채로 해도 돼요. 양손을 가볍게 주먹 쥐고 반대쪽 팔을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차례차례 두드려 줍니다. 그 다음은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순서로요. 두드리기는 막혀있는 경락을 소통시키고 림프 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앉아서 오래 일하는 분들은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를 두드려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혈액이 다리에 몰리는 걸 막아주거든요. 동작 5, 척추 비틀기와 늘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비틉니다. 이때 눈은 최대한 왼쪽 뒤를 봐요. 3초 유지하다가 제자리로. 그 다음 반대쪽. 이걸 각 방향으로 5번씩 해줍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이 풀리면서 신경 압박이 해소되고 그게 전신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퇴계 선생님은 등이 굳으면 의지도 굳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허리와 등을 자주 풀어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동작 전부 하면 얼마나 걸리냐고요? 10분이에요. 딱 10분. 텔레비전 광고 시간만큼이에요. 이 10분을 매일 투자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 도인법을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취침 전 2번 하셨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활인신방, 중화탕, 육자결, 도인법. 어떠세요? 복잡하지 않죠? 비싸지도 않죠? 사실 건강이 진리라는 게 늘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포장된 건강법일수록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퇴계 선생님이 활인신방을 쓰신 건 68세 무렵이었어요. 평생 아파가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탐구하셨죠. 그리고 그 지혜를 후대에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약은 잠시 병을 다스리지만 마음은 평생 몸을 다스린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떻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크든 간에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의 가장 강력한 의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파도 지쳐도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게 과학이고 이게 퇴계 선생님이 45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진실이에요. 한 가지 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나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퇴계 선생님은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유전자부터 불리하게 출발하셨죠. 근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약함이 선생님을 더 치열하게 건강을 탐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 70세까지 사셨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이에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떠올리세요. 이게 중화탕의 시작이에요. 둘, 하루에 한 번 5분만 육자결 호흡을 해보세요. 허, 후, 스. 3가지 소리로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세요. 셋,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싶을 때 잠깐 일어나서 온몸을 두드리고 척추를 비틀어주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일상 루틴이 된다면 1년 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지금과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작은 것을 꾸준히 쌓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말라.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가 시작할 것을 하나씩 써주세요. 중화탕이든 육자결이든 도인법이든 댓글에 쓰면 실제로 실천할 확률이 3배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공헌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활인신방 시즌 2로 돌아올게요.
퇴계 선생님이 특히 강조하신 사계절별 양생법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봄에는 간을 살리고 여름엔 심장을 다스리고 가을엔 폐를 정화하고 겨울엔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 벌써 기대되시죠?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 알림 설정도 함께요. 여러분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